자, 봅시다. 요게 8강 5, 6번 장문 독해. 조금 어려워요. 여기 그 제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다시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네. 이야기가 그것인데 주는 거예요. 관계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가 질문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어떤 개념이 있고 어떤 관계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이야기다 이런 얘기야. 그게 질문의 제목이고. 자, 질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으로 만날 때 우린 자연스럽게 원하는데 get to 동사원형 알게 되길 원해요.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또 보거나 알게 되길 원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인지 아닌지, 생각이 똑같은지 아닌지를 알길 원해요. 우리는 원하는데요, 바로 맞추기를, 우리의 첫 번째 첫인상을 현실과 맞추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내가 받은 첫인상이 곧 진실이야, 팩트야 라고 하길 원하고, 그리고 요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요게 뭐뭐을 느리낸다고 특이하게. 그래서 허구를 사실로 또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게 정답이야 라고 믿기를 원한다. 그리고 요거 똑같이 A4B에서 들어간 거죠. 이야기들을 진실로 대체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게 정말 진짜야 라고 우기길 원한다, 믿기를 원한다. 자, 우리는 상상하는데 바로 누군가를 알게 되는 데 있어서 that 이하라고 상상을 해요. 누굴 아는 데 있어서 뭐라고? 우리가 픽션, 허구를 바로 실화라고 하는 현실로 대체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이건 진짜다, true다, 팩트다, 허구가 아니라 라고 대체시켜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보면 본인이 느끼는 거, 본인이 알고 있는 세계가 진짜 세계다 라고 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자, 역집에 들어가죠. 만약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번과 2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야, 첫인상이 뭐라고 느꼈어. 딱 보고서 진홍이 딱 보고서 야, 진홍이 머리 묶은 모습 보니까 쟤는 정말 스마트하겠다 라고 첫인상을 받았어. 근데 첫인상이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내 첫인상은 틀릴 경우가 많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진홍이를 딱 집어서 예시로 들어서 되게 정확하죠. 자, 첫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관례죠. 결혼 생활이란 걸 둘러싼 관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결혼 전에는 결혼 생활하면 이렇고 저렇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 근데 실제 해보면 다른 경우 많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허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게 진짜다, 진실이다, 팩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종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너가 틀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맞다 틀리다가 왜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자,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많은 preconceived, 뭐라 그랬죠? conceive가 뭐라고 이게? conceive가 인식하다, 받아들이다. pre니까는 미리 인식하다, 그러니까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선입견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자, 이러한 선입견이라는 생각, 즉 다시 말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는 그 자체로는 맞거나 틀리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가가 A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A 자체가 맞고 틀리거나 아니다 이런 얘기야.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보세요. 비록 그 어떠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야기나 생각들이 다소 때에 따라서 다소 조정되긴 조정되겠지만 그 자체로 맞거나 틀리거나 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다소 조정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다소 상황에 맞게끔 적당한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맞거나 틀리거나 한 건 아닙니까? A라는 현상이나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1번이라는 상황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2번이라는 상황에서 틀릴 수도 있고, 반대로 또 1번에서 맞는 경우도 있고 2번에서 틀린 경우도 있고, 반대로 틀리거나 맞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요 A란 자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얘가 지금 이슈를 던지는 건 뭐냐면 왜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고 이게 왜 발생하냐 이런 얘기야. 왜 발생하냐, 이 자체로 맞고 틀리고가 없는데 A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맞고 어떤 상황에서 틀리고, 누군 또 이걸 반대로 틀린 상황에서 맞다고 하고, 이게 왜 발생하느냐, 그게 아까 봤듯이 이야기라는 것이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이야기라는 것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야. 관계를 결정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디 보자. 자, 뭔가 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데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서로 다 적용돼서 바뀐다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화는, 어떤 한 문화는 간주할지도 몰라요. 사랑이라는 걸 indispensable, 저번에 했죠?
필수 불가결한 꼭 필요한 결혼의 일부라고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얘는 지금 이 문화권에서 결혼할 때 무조건 사랑을 해야 결혼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다른 문화권은 간주할지도 모르는데 사랑이라는 걸 irrelevant 뜻이 뭐죠? 관련이 없는, 결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지도 몰라요. 그럼 봐봐. 사랑에 결혼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자체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사랑이나 뭐 결혼생활 자체가 옳고 그른 게 아니죠. 그죠?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뒤에 읽어보지 않더라도 뭐 때문에 다르다? 바로 그 해당 문화에서 이야기라는 것이, 그죠? 이야기라는 것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 두 개의 문화권 모두에서 이러한 가치관들은요 가르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not A but B로 보시면 돼요. arbitrary 뜻이 뭐지 이거? arbitrary 뭐죠? 자의적인 거죠. 자의적인, 임의적인, 뭐 랜덤과 약간 비슷한 뜻이었어요. 문화적인 컨벤션은 뭐고요? 이건 관례, 관습 정도 보면 되죠. 문화적인 관례, 관습에 어느 정도 임의적인 문제로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문화권에서는 뭐 사랑, 뭐 우리 결혼할 때 사랑 뭐 따지든 말든 네 맘대로 해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임의적인 어떤 문제로서 랜덤의 문제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법비로서 가르쳐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돼요. 뭐로서? 바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서 가르쳐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꼭 이렇게 해라고 해당 문화권에서는 학습이 된다 이런 얘기. 왜? 그 해당 문화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랑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사랑을 중시했을 때 행복하다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겠죠. 해당 문화권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뭐 지금 저번에 이 얘기하다 그랬지.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굳이 사랑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 그죠? 그런 이야기가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결혼의 사랑이라는 요소 자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해당 문화권의 이야기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진다. 자, 현실, 소위 말하는 현실로서 여겨지는 것이 다소 오히려 현실에 대한 preconception, 바로 인식일 뿐입니다. 선입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그 자체가 정말 현실이 아니라 현실로서 인식을 해서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거를 현실로서 인식하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이야기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다시 말해서 이야기로서 인식하면서 그게 해당 문화권에서는 진실로, 현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문이 정확히 나와요. 이야기가 줍니다. 그 관계에 의미를 부여해줘요. 우리 삶의 맥락, 상황 속에서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 결혼이 꼭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 해당 문화권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결정한다. 때때로 그 관계 속에 있는 각각의 파트너는 보는데 서로 다른 의미를 확인하고 봐요.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서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스토리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파트너 각각이 interpret, 해석하기 때문인데 그 행동이나 사건들을 뭐 서로 다른 이야기의 측면으로,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히려 주제가 잘 정리되어 있죠. 위에가 좀 약간 헷갈리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7번으로 갑시다. 자, 이건 난파선 이야기고요. 해석이 꽤 어렵습니다. 요 뒤에 잘 볼게요. 여기 시켜볼게요. 자, 300만 척 이상의 shipwreck 난파선들이 현재 at rest 잠들어 있는데 바로 큰 바다, 대양 밑바닥에 말이죠. 그 다음 잘 보시면 이게 원래 어법 문제였기 때문에 어법 문제를 또 안 낼 것 같고 laden이라는 게 생소하죠. lade라는 동사에서 원래 왔다 그래서 그때 짐을 실다는 뜻이고 이게 pp가 돼서 짐이 실어진 이렇게 돼요. 자, 수많은 난파선들은 짐이 잔뜩 실어졌는데 뭐로? priceless가 뭐라고요 여러분? 뭐의 동의어라고? priceless 뭐라고? invaluable의 동의어라고 그랬죠. invaluable 뜻이 뭔데 이거?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이라고. priceless도 가격을 매기더라는 동사에서 부정이 됐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이 돼요. 가치가 없는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은 뭐라 그랬지? value에다가 les를 붙인다고.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정반대 말이고. 자, 이 난파선은 잔뜩 실어져 있는데 정말 너무나 귀중한 그 예술적인 보물들과 미술 보물들과 아티팩트는 뭐예요? 굳이 해석하면 얘는 인공물이나 인공예술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인공물들이 가득 실어져 있는데 수천 년 전의 것들이 말이죠. 자, 그런 보석들과 예술품들의 운명은 불확실해요. 뭐 하면서 불확실하냐? 기술이, 즉 해저 탐사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봐봐, 이거 이상하지 않니?
해저 탐사 기술이 향상되면 발굴이 많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좋은 거잖아. 근데 오히려 해저 탐사 기술이 더 발전하고 발굴이 많이 될수록 이 예술품들의, 바다 밑에 있는 예술품들의 운명은 오히려 불분명하고 뭔가 불안정화돼요. 그 이유가 뭐냐? 뒤에 이제 이유가 나오고 그게 질문의 주제가 돼요. 자, 봅시다. 요거를 해석을 진호해볼까? 이건 back on land가 육지로 돌아와서고, 육지로 돌아오는 주체는 흐름상 앞에 있는 요 보물과 유물들이라 보시면 돼요. 이 보물과 유물들이 육지로 돌아왔을 때, 육지로 돌아와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돌아와서 그다음 요게 지문의 전체 주어고요. 죄다 수식을 하고 뒤에서 요 뮤지엄에 대한 동사는 are crammed가 돼요. are crammed. 자, 이 박물관 어떠한 박물관? 자, 이거 뭐죠, 여러분?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를 ring이 요거니까 그죠? 둘러싸고 있는 박물관들. 또 어디를 또? 흑해지 뭐. 흑해. 그리고 또 있는 목적어가? 수많은 body of water가 뭐랬죠, 여러분? body of water. 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뭐 강이라든지 호수 저 그러잖아. 전부 다 합친 거라서 뭐라 그래? 이거 수역. 그죠? 수많은 다른 수역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박물관들이 자, 크램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보세요. 크램이 뭐죠, 여러분? 원래 뜻이? 그냥 끼워, 되게 무리해서 쑤셔 넣는 걸 크램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로 따지면 뭐라고 이건? 벼락치기 공부하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꽉 들어차 있어요, 이미. 뭐로? 뭐니 이거는? unphotographed object니까 사진도 찍혀지지 않은 물건들이 돼요, 물체들. 뭐야? 그러니까 유물을 건졌으면 뭐 해야 돼? 사진 찍어서 언제 건지 뭐 조사도 하고 뭐 보관해야 되잖아. 사진도 안 찍었다는 얘기는 관리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 질문해 주지 않았네. 그럼 봐봐. 해저 탐사 기술이 발달할수록 얘들의 운명이 왜 불분명해? 많이 건져 올리면 건져 올릴수록 걔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더 운명이 불분명하다고 나온 거죠.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야? 바로 박물관들의 유물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가 질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보완해야 된다. 자, 다시 보자. 사진도 찍히지 않은 물체들로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다음 그리고 전해져 있는 이 물체들은 뭐가? 과학적 문서. 문서화도 안 됐어. 사진도 안 찍고 얘네가 어느 시대 건지 어디서 발굴했는지도 기록도 전혀 없다 이런 얘기야. 너무나 허술하다. 자, 그 다음 legal case 법적 근거를 해석을 하시고 요거 지역해볼까? 요거부터 해야겠다. 지역 이때 한창 수업 안 들을 땐가? 독해 연습했을 때가? 기억이 안 나니? 자, source country가 뭐예요 여러분? 뭘까 이거? 기억 안 나니? 유물이 나온 곳. 그지? 유물이 얘네 거인 그 주인이 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앞바다에서 에게해에서 건져 올렸으면 누구 거건? 그리스 거 이런 얘기예요. 저기 동해에서 건져 올렸으면 누구 거건? 한국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일본 앞바다에서 건져 올렸으면 누구 거? 우리나라 거 하지 마시고 개새끼들. 그지? 그게 소urce country입니다. 이해되니 이거? 그러니까 유물의 출처가 되는 나라가 요건 또 뒤에 보세요. 전치사 어법이니까 원래 어법으로는 또 안 낼 테니까 전치사 동명사고 retain 뜻이 뭐였지? retain 보유하다 그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의미상 주어니까 이 가를 붙이라고. 원천이 되는 나라가 모든 물체를 보유한다는 법적 근거. 그지? 그리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건 그리스 거 이런 얘기예요. 그거가 근데 요 모든 물체들이란 어디에서 발견되는데 어디 안에서 정의를 하네. 해당 나라의 뭐를 뜻이 뭐예요? 국경 안에서 발견되는 건 다 그 나라 거야 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하고 주어 동사 분명하죠. 그게 뭐야? 이거는 되게 명확하다 이런 얘기예요. 건져 올리면 누구 건 되게 명확해. 그러면 걔가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명확한데 뒤에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게 나와요. 유물의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지만 그 정도로 명확하지 않은 것은 is 바로 무엇이 가장 좋은가입니다. 그러한 건져 올려진 유물들, 대상들에 대해서 걔네를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은지 관리에 대한 거는 굉장히 미흡해요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누구 건지는 분명하나 그리스로 가면 뭐하냐? 그리스가 관리를 못하는데 이탈리아로 가면 뭐하냐? 걔네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서진이 해볼까? if 지하실이 자, if의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다 묶어줘야 돼. 예수로 가득 차 있지만
이미 가득 찬 상태지만 대부분의 고대 세상, 다시 말해서 뭐야? 유물들이지 뭐. 유물들은 어떻다? 여전히 해저에 그리고 땅 밑에 있는 상태라면, 다시 추가 설명하자면 폼페이의 구식의 좋은이 아니고 significant의 뜻이 있다고요. 상당한. 폼페이의 상당한 부분이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if 상태라면 이런 얘기. 다시 말해서 뭐야? 지금 박물관은 꽉 들어 찼는데 앞으로 나올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여기 뒤에 잘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여기서 일단 resource의 뜻을 이렇게 재원 여기서 뭐 재료 자원이 아니고요. 재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재원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method 아니면 solution 정도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방법에 대한 재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해결책이라 할까? 방법이라 할까? 어떻게 그 방법이 will be found 발견될까요? 발견되기 힘들다 이런 얘기야. 그 방법은 하고 뒤에 투부정산 전부 다 앞에 있는 요 재원, resource, 우리가 방법을 해석한 요 놈을 꾸며요. 요거 할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발견하기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할 방법들? 뭐 할 방법? safeguard가 뭐죠 여러분? 써놨네? 지키다는 뜻이에요. 지킬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다투가 생략 때문에 뭐 document 뭐라고 이거 동사로? 기록할 방법. 세 번째는 뭐다? 공유할 방법. 무엇을? tens of millions이니까 엄청나게 많은으로 하자. 엄청나게 많은, 근데 보세요. as yet undiscovered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인공물들의 중요성을 바로 지키고 문서화하고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이나 방법이 어떻게 도대체가 발견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사실은 발견될 수가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미흡하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유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끌어올린 뒤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박물관들이. 그게 질문의 주제예요. 너무나 관리가 미흡하다. 해석이 꽤 어려웠죠.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 자, 요것도 잘 보죠. 여기서 informed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돼요. inform이 동사로 뭐라고? 정보를 주다. 정보를 준다는 얘기 걔한테 도움을 준다는 얘기라서 유익하게 해주다는 뜻이고, 또 정보를 줘, 그치? 알리다도 있고, 또 정보를 준다는 얘기는 정보를 줘서 걔를 뭐 하게 만드는 거잖아.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다는 뜻도 있어요. 그죠? informed는 여기서 정보를 받고서 하는 decision이니까는 잘 알고 내리는 결정으로 하시면 돼요. informed는 뭔가 정보를 받고서 잘 알고 있는 채로 내리는 결정. informed decision이 키워드로 나오고, 요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정보를 잘 알고서 내리는 결정.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두 개 합치면 주제가 돼요. 바로 현실적인 time frame이라는 표현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거 생소해서 지금 다시 선정한 거야. 소요 시간이라는 뜻. 소요 시간.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ime frame이라 한다. 이 두 가지가 재문의 키워드예요. 뭐다? 바로 정보를 잘 알고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결정은 소요 시간. 내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충분히 감안하고 내리는 훌륭한 결정이 나오게 내리는 얘기예요. 자, 정보를 잘 알고 정보를 받고 내리는 결정의 주요 핵심은, 아주 잘 결정 내리는 것의 핵심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요 시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완수하는데 내가 영어 1등급까지 완성하는데 몇 개월이 정확히 걸릴까? 라고 잘 결정하는 사람은 정보를 잘 알고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자, 현실적인 긴 소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가능성이 높아요. objective는 명사로 뭐라고요? objective는 형용사로는 객관적인, 명사로는 뭐라고? 명사로는 목표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목표, objective. 자, 바로 다음에 가능성이 높은데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치? 나는 1등급을 6개월 안에 할 거야. 뭐 일주일 안에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소요 시간이 정확해야 된다. 자, 너무나 자주 스포츠에서 예시를 들어요. 너무나 자주 스포츠에서 여러 개인, 사람들이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의, 자, time horizon 원래 뜻이 뭐죠 여러분? 지평선, 수평선, 가로로 쫙 놓인 선이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의 범위라고 해석을 했는데,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의 범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여받은 그들은 can be fired. 여기서 fire 뜻이 뭘까? 불 지르다가 아니라 뭘까 이건?
해고하다. 그래서 be fired니까 해고를 당하게 돼요. 그 개개인들이 기회도 갖기 전에 말이죠. 그 기회란 겨냥된 목표를 달성할 기회도 갖기 전에. 그러니까는 너 우리 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이제 감독 얘기 나오거든. 구단주란 얘기는 그 스포츠 팀의 그냥 주인이란 얘기예요. 구단주가 코치나 감독을 임명하거든. 연봉 돈 얼마 줘가면서 야 너 우리 팀 무조건 6개월 내로 이 리그 1등으로 만들어. 그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이잖아. 그거 당연히 못하죠. 그거 못하고 나면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야.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을 부여받고서. 자, 그 다음 볼게요. 클럽 오너가 요게 그래서 구단주란 뜻이에요. 남학생들은 알죠? 구단주입니다. 구단주. 뭐 레알 마드리드에 거기 그 가지고 있는 짱, 뭐 만수르 같은 애들, 뭐 그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해석을 해볼까? 요거를 유정해보자. 자, 구단주가 있는데 어떤 애야? 그럼 이제 구단을 이제 뭘 키우고 있는 혹은 만드는 키우는 할까? 구단을 키우고 있는 구단주는 그 구단은 aim to 동사원형 뜻이 뭐예요? aim이 원래 뜻이 뭐지? aim 겨냥하다, 목표로 하다. to가 와서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예요. 목표로 하는데 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걸 목표로 해요. 뭘 위해서? 챔피언십은 그냥 뭐 결정전이라고 보죠. 그냥 챔피언이로 리그의 챔피언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매년 말이죠. and yet 뭐라고? and yet 뭐라 그랬지? and yet 뭐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다음 이 구단주는 고용하고 그리고 또 뭐해서 바로 또 해고를 했어요. 누구를? 5명의 코치를 얼마 기간 동안에? 8년의 기간 깜짝 놀랐다. 8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갈아치웠다 이런 얘기야. 1년도 못 가서 갈아치웠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랬는데 하고 보세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that부터 이렇게 묶어서 이 구단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러한 구단주가 있는데 하고 동사가 이수로 이렇게 길게 이어져요. 이러한 구단주는 어떤 구단주? 사람을 막 비현실적으로 짧은 소유 놀래라. 일로 막 뛰어 들어올 것 같아. 창문으로. 근데 좀 겁이 많아졌죠 여러분. 요 구단주 어떤 구단주다?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을 주고서 해내려고 하는 구단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단주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비현실적인 타임 프레임 뜻이 뭐라고 여러분? 아까 위에서 소요시간 거죠. 소요기간. 아주 비현실적인 소요기간을 가지고 작업을 운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물론 코치는 헷갈리면 안 돼요. 구단주가 짱이고 코치는 구단주가 고용하는 직원이야. 여학생 잘 모르지? 자, 코치들은 이 사람은 고용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구단주는 어떠한 구단주였어요? 시간을 조금밖에 안 주는 구단주라고.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만 줘. 야, 너 1년 안에 우리 1등으로 만들어. 이런 거. 자, 이러한 구단주에 의해서 고용되게 될 때 코치들은 가능성이 있는데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꽤 많은 정보를 말이죠. 바로 그 낮은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 낮은 가능성이란 5분 독격이죠. 즉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 다음 5년 동안 그 해당 클럽, 이 클럽은 어떤 클럽이에요? 실적을 짧은 시간 안에 내지 못하면 해고되는 클럽이지, 그지? 그러한 구단에서 코치가 그 다음에 5년 동안 되는 것에 있어서의 바로 낮은 가능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코치들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워낙에 악명 높아서 코치가 이미 보세요. 자, 여기서 얘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정보를 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위에서는 이걸 받는 거예요. 인폼들을 받아요. 인폼들을 받아서 이 코치는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정보를 잘 알고서 결정을 내리는 코치다라는 정황을 준 거예요. 그럼 봐봐. 이 코치는 이 뒤에 펼쳐질 내용에서 구단주에게 뭘 요구할까? 이 코치는 인폼드한 상태로 지금 고용이 되려고 그러거든. 구단주한테 요구하는 게 뭘까? 뭘 요구할까요? 굳이 시간을 넉넉하게 잡으려고 하겠지. 왜? 이미 인폼드 디시전을 내리는 사람으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뒤에 확인을 해보자. 자, 어떤 정보가 많아서 잘 결정을 내리는 코치는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직위, 코치라는 직위를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상황, 어떠한 상황? 금방 교체되는 구단의 상황에서 코치의 직위를 받아들인 코치가 있는데 저 사람은 요구했어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보세요. 얼마 동안? 5년간의 하이폰으로 연결되면 years 안 쓰는 건 알죠? 복수가 안 돼요. 5년간의 guarantee가 뭐라고? 보장된
5년간의 보장된 계약을 약속받았습니다. 바로 몇백만 달러를 매년 받으면서 말이죠. 왜? informed decision을 내렸다 이렇게 된다고.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려서 소요 시간을 넉넉하게 현실적인 소요 시간을 받아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시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점은 바로 잠재성이 있는 장래성이 있는 코치는 여전히 동의할 거예요. 계약 조건에 여전히 동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구단주와의 계약 말이죠. 이 구단주란 고용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해고하는데 여기서의 평판이라는 얘기는 안 좋은 거니까 뭐 악명이랄까 악명 높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구단주와 계약에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함으로써 바로 그 코치 본인의 자신의 잘 알고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래서 마지막도 주제문에 해당이 되죠. 주제는 뭐다? 정보를 잘 알고서 내리는 결정은 현실적인 소요 시간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훌륭한 결정이 나오게 된다. 질문의 주제예요. 그 다음 11, 12번 갈게요. 11, 12번. 자, 봅시다. 이것도 지문의 주제를 먼저 좀 볼게요. 지문의 주제 제목. 자, 요 얘기였어요. Wildlife Conservation. 야생동물 보호가, 보호는 되다는 뜻이라고. 파워리그 뜻이 뭐다? 정치적인. 야생동물 보호 문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더라. 정치적인 성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얼핏 보면 없는 것 같죠? 야생동물 보호란 건 이건 온전히 어떤 문제야? 정치가 아니라 환경이나 뭐 그 생태 쪽의 문제잖아. 근데 이게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난 50년에 걸쳐서 인류는 become aware, 인지하게 되었는데 그 위협들을 말이죠. 이 위협은 vanish가 뭐라고? 얘는 vanish가 뭐라고요? 사라지다. 얘는 disappear랑 똑같기 때문에 ed 형태를 안 씁니다. 사라지다기 때문에 뭘 사라지게 하다가 아니에요. vanished라는 게 아니지 PP를 이렇게 안 써요. vanish는 뭐라 할지 밑에 거? 얘는 추방하다를 뜻이죠. 추방하다. vanish는 사라지다. 사라지고 있는 야생 종들에 대한 위협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위험하다. 자, 그리고 쭉 있어 왔는데 전 세계적인 무브먼트는 그냥 이동이 아니라 캠페인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운동이 쭉 전 세계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런 야생 종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운동이 있어 왔어요. 자, 그러나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as to가 뭐라고 여러분? as to의 뜻이 전체사로 쓰여서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한 about의 의미가 있다고. 자, 뭐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냐면 어떻게 인간이 intervene이 뭐죠 여러분? intervene? 개입하다. 또 나쁜 뜻으로는 간섭하다. 약간 좋은 뜻으로는 뭐 관여하다 정도. 어떻게 인간이 자연에 관여하고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되느냐,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의문이 있다. indeed 뭐라고요? indeed 실제로 정말로. 자, 실제로 개입 아니면 개입하지 못하는 거, 그죠? 둘 중 하나 뭐가 됐든 그거는 둘 다 뜨거운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제목은 나왔는 거죠. 애들을 보호하냐 마냐라는 것이 생태적인 문제가 정치화 될 수가 있다. 자, 예시를 잘 봅시다. 여기를 나용해 볼까? 예를 들어 요거는 분사구문으로 하세요. 끝나고 주어 동사로 이어지거든. 국립공원에서 18년에 시작된 하고 예를 설명해도 되고, 혹은 시작되면서 뭐 시작되느라고 시작된 이러한 이게 전체 주어입니다. 규제 정책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에 의한 규제 정책이란 무슨 얘기야? 개입을 한다 안 한다? 개입을 한달까 안 한달까? 개입을 한다? 자연이 규제를 해주는 거야. 뭐다? 인간은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without intervention을 쓴 거예요. 자연에 의한 규제 정책이 employee가 원래 사람에게 뭐죠? 고용하다는데 무생물일 땐 무엇을 사용하다, 이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의한 규제 정책이 쭉 이용되어져 왔어요. 그다음 그 정책에서는 야생동물 예를 들면 엘크 뭔지 압니까? 엘크? 뭔지 압니까? 엘크? 여러분 인터넷에서 본 적 있을 텐데 호주에서 차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흔들려. 그래서 차가 멈춰. 그 인터넷에 되게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호주인 것 같아. 호주에 있거든 내가. 가다가 딱 멈춰. 미국에도 있다. 멈춰. 근데 여기 전화 옆에는 울창한 숲이야. 나무가 큰 게 막 흔들려. 너 차가 왜 멈추냐 했더니 그 나무 사이로 차보다도 더 큰 다리만 해도 차를 넘어서는 그 정도로 졸라게 큰 사슴이 이렇게 걸어 나와요. 이렇게 그걸 도로를 지나가. 졸라 커. 술록처럼 생겼는데 졸라 커. 그게 엘크야. 차보다 커. 내가 뻥같지. 그 나중에 이따 신이를 찾아봐봐. 엘크라고 치면 나올 거야. 졸라 커. 너네 원령공주 봤니? 애니메이션? 원령공주 봤니? 원령공주에서 사슴신 있지? 사슴신, 그지? 졸라 크잖아. 원령공주 안 봤어, 니네? 니네 뭐 감정이 메말라. 공부도 안 하고 애니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도대체 뭐하고 연애도 안 하고 뭐하고 살아. 원령공주라는 애니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 보시면 사슴신이라고 졸라 크게 묘사하거든. 그게 엘크를 본다는 거야, 엘크.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엘크라고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엘크, 무스 얘네가 비슷한 종류들이 이따 나중에 쳐보세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걔네들. 그래서 오늘 사슴 종류야, 술록 종류. 자, 걔네와 아니면 곰과 같은 야생 동물이 더 이상 be fed가 돼요. 뭐지 그럼? 먹이를 feed가 뭐라고? 먹이를 제공해주다. 그 be fed는 뭐다? 먹이를 제공받다. 더 이상 먹이를 제공받지 못해요. 그러나 뭐가 살거나 죽는 게 그냥 허용이 될 뿐이죠. 뭐를 근거로? 뭐를 기반으로? 요소를 기반으로. 그 자연의 요소란 예를 들어 그리고 자원, 원차원의 이용 가능성. 요게 이용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고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 개입을 안 한다. 자, 그다음 보자. 여기까지는 지금 인간의 개입이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 통제가 되도록 내버려둔 것이고, 자 뒤에 보자. 그러나 수동적인 이러한 비개입 전략들은, 위에 나온 거 비개입 전략들은 대중의 여론의 직면에서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가네. 뭐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왜 유지하기 힘든지. 자, 브루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생동물 생물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discuss 뒤에는 about 절대 안 써요. 자체가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예요. 그 해당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 정책이란 바로 feed elk니까는 엘크에게 먹이를 주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국립 엘크 무슨 레인지니까는 보호구역 정도로 할까? 보호구역에서 엘크에게 먹이를 주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언급을 합니다. 다음을. 자, 요 have가 지금 요 목적어를 그냥 어떠한 상태로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drove는 당연히 밑에 있고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엘크의 무리들을 수천 명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그대로 두는 것은 would be politically,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야, 쟤네 불쌍하지 않냐? 밥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건 뭐를 비판하는 거니까는 자연에 의한 규제 정책은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예시가 나오게 된다. feed on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feed on은 뭐뭇을 먹고 살아가다는 전혀 다른 뜻이라고. 절대 안 되죠. 자, 그 다음. 자, 실제로 봐봐. 자,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실제로 이 사냥꾼들이 있는데요. 엘크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콜로라도에서 말이죠. 그리고 요 오브는 지금 요게 똑같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또 북미 술록도 사냥하고 전부 다 사슴 종류야. 졸라 큰 사슴. 알라스카에서 졸라 큰 사슴을 사냥하는 사냥꾼들. 자, 그리고 콜로라도에 엘크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한 지원을 받아왔어요. 그 정책이란 유지하는 정책인데요. 큰 숫자의 이러한 사냥감이 되는 동물은 요 술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인간의 개입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얘네 개체수를 늘려서 사냥감으로 많이 이제 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으로서 오히려 얘네들을 도와주는 개입의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냥감의 숫자를 오히려 유지하는 정책에 의해서 사냥꾼들이 지원을 받아온 사례가 있어요. 뭘 통해서 이런 술록 종류들에게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예를 들자면 늑대와 같은 인간 사냥꾼에게 있어서 경쟁 상대를 늑대를 오히려 없애줌으로써 술록과 같은 애들이 막 번성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냥꾼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냥을 좀 맘대로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지금 위에 거와 달리 얘는 지금 인간의 개입이 들어갔다는 얘기라는 게, 인간 개입이 들어갔다.
그리고 B 뒤에도 읽어보면 인간의 개입이 들어간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동일 예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들어갔던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 권리 단체들은요 너무나도 극혐하고 싫어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말이죠. 사역동사예요. 바로 charismatic 뜻이 뭐죠? 구제 해석하면 뭐 카리스마 있는으로 해도 되고, 구제 해석하면 상징성이 있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상징성이 있는, 뭐 인간이 굉장히 뭐 높이 평가하는 정도의 느낌. 예를 들자면 엘크, 아까 말했던 원령공주의 둘라 사슴신 같은 엘크와 그 다음에 야생 말과 같은 인간이 봤을 때 상징성이 있는 동물들을 let 사역동사고 요게 동사원형 다이로 온 거예요. to die 가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죽게끔 내버려 두는 걸 동물 권리 단체들은 너무나 싫어해서 개입을 하길 원해요. 같은 예지입니다. 자, 이러한 동물 권리 단체들은 요구합니다. 다음을 하고 오세요. 자, 요거 여기에 아가 틀린 걸 잘 보셔야 돼요. 왜 동사원형 B가 오느냐? 앞에 동사가 뭐기 때문에 이게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should가 생략되어서 반드시 동사원이 B가 와야 된다. 요 두 번째 지문이 어법 내기가 참 좋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discuss 뒤에 about 안 된다는 것과 feed on도 틀리고, 지금 여기서 사역동사 뒤에 동사원 이것도 거리가 멀어서 좀 힘들고, 특히나 마지막에 비요구, 그죠? 앞에 demand 못 보기 쉽고. 자, 다시 이 동물권리단체들은 요구해요. 죽이지 않는 방법이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바로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자는 주장은 없어요. 그냥 야생동물 보호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가 필요 없냐 하는 것이 정치적인 쟁점거리가 되고 있다. 질문의 제목이에요. 자, 그 다음 9강으로 넘어갑시다. 9강의 1번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은유에 대한 것이고, 은유와 직유는 그때 설명드렸죠. 뭐 국어 시간에 배워도 알겠지만, 은유는 뭐다? 뭐 A, 쉽게 말해서 A는 B다 라고 해버리는 거. 직유는 뭐라고? 직유는 뭐뭐처럼, 같이, 인양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자, 아까 이런 거지 뭐. 저기 보자. 진호는 천재다. 이건 뭐예요? 진호 천재다. 이건 뭐야? 이건 은유에 그냥 이 뭐는 뭐다라고 해버리는 거고. 뭐 이해가 안 돼? 문장 자체가? 이거 어때요? 진호는 마치 천재인양 문제를 푼다. 이거 뭐다? 이게 직유예요. 그죠? 자, 두 개는 참고적으로 적어드린 거고,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는 은유예요. 기억나니 혹시 내용? 은유가 어땠다고 이거? 은유가 질문의 주제 기억 안 나니? 은유가 어떻다? 은유라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속성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해당 사건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은유라는 것을 인간은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계속 은유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게 지문의 주제예요. 자, 보도록 하자. 은유는 pervasive가 뭐죠, 여러분? 널리 퍼져 있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prevalent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dominant 비슷해요. 널리 퍼져 있는, 해당 지역에 우세한. 자, 은유는 널리 퍼져 있는데 모든 언어와 그리고 인간의 사고 여기저기에 막 침투해 있어요. 뭐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몽골 출신이든 무슨 이상한 나라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은유는 인간이면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은유라는 것은 be wired into, wire가 이게 줄로 있다 고정시키자기 때문에 내장되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관련 단어는 hardwired 왼쪽 있고. 자, 그리고 은유는 내장되어 있는데 인간의 뇌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바로 유아기 아주 어린 시절이라든지 아장아장 걷는 그 시기만큼 이른 시기에 이미 인간의 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linguist는 뭐죠? 얘는 linguist는 언어학자의 마크 존슨은 부르는데, 이러한 과정, 즉 은유를 타고나는 것을 바로 융합이라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부릅니다. 자, 그가 말하길 아기들은 정신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그 경험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이 경험이란 한 가지에 대한 경험인데 종종 아기들의 인생에서 다른 무언가와 연관되는 어떤 하나의 경험을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뭔 소리냐? 하나를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든 그 안에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거든 그걸 분리 못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은유가 아까 뭐라 그랬니? A는 B다라고 말해버리는 거라고. A와 B가 그냥 이꼴 동격이 돼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계속 은유의 성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예시를 읽어보자. 예를 들어서 뭐를 진호해볼까? 예를 들어 유아기들 아이들의 경험. 아기가 주어 동사 아기가 경험하는 affection 뭐라고? 애정은 is 뭐이다? 주로 관련되어 있는 관련 뭐와? 따뜻함, 따뜻함과 security 안정, 안정감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따뜻함과 안정감이란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being held 안겨지는 것의 따뜻함과 안정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So 그래서 자 쉬를 이제 아기를 쉬로 받았는데 그 아기는 conflict 아까 뭐라고? 융합시키는데 무엇을? 두 가지 경험. 어떤 다시 말해서 뭐와 뭐를? 자신의 누군가에게 어. 가까이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것. 어떻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뭐와 융합시켜요? 뭐와 동일시하게 돼요? 안정감과 안정감과 동일시키는 이런 얘기예요. 이 안정감이란 가까이 있는 것이 만들어주는 안정감과 동일시하게 돼요. 두 개를 어릴 때부터 짬뽕시킨다. 보세요. 두 개는 다른 분야잖아. 앞에 있는 거 말고 이거 뭐니? 물리적인 영역이죠. 그죠? 장소, 거리상으로. 뒤에 있는 거 뭐다? 이건 안정감이란 건 추상적인 혹은 감정적인 영역이잖아. 두 가지를 완전히 짬뽕시켜서 뭐다? 누군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뭐다? 안정감이다. 행복함이다. 라고 은유가 어릴 때 이미 발생을 한다고. 어릴 때 이미. 자, 근데 보세요. 물론 좀 인생을 살다가 나중이 되면 우리는 학습하게 돼요. 애정과 다시 말해서 이건 추상적 개념인 애정, 따뜻함, 편안함과 물리적인 따뜻함, 누군가 가까이 있다. 이 두 개가 바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아, 내가 어릴 때 착각했구나. 이거 물리적 개념이고 추상적 개념이라서 다른 개념인데 착각했구나. 나중에 학습은 해서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 대인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예요. 추상적인 감정적인 애정과 물리적인 따뜻함이라는 것이 두 개가 우리의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두 가지를 개념상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형성된 은유가 언제까지? 어른이 돼서도 은유가 계속 쭉 이어진다. 그래서 지문의 주제가 뭐라고? 우리 인간이 은유를 타고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좀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합시다.